앞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남은 3개월 좀 종목을 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좀 할 것인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4분기 10월달에서 12월인데 4분기 시장에서 우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4분기 10월달에서 12월달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9월달을 끝으로 3분기는 끝났습니다. 3분기는 끝. 그지? 그러면 이제 4분기 시장이 열리는데 4분기 시장 오픈. 제가 봤을 때 이제서야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들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4분기 그러면 미국부터 좀 보자. 자, 4분기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미국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4분기 주식시장 전망을 한번 보자. 자, 일단 팩트만 좀 짚고 갈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연준이 뭘 했어요? 금리 인하 했죠. 금리 인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내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150bp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내년까지 150bp까지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올랐나?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관련된 용어죠. 퍼 상승을 기반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성장주들이 움직입니다. 성장주들이 강세.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펄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들이 강세가 보입니다. 이것 또한 팩트예요. 일단 팩트만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특히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연도, 내년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2024년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25년도에 이익 증가율, 이게 기본이 됩니다.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4분기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것도 우리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펄을 기반으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들, 이게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올해 당장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언제부터 움직인다? 10월달부터 움직인다. 올해 10월달부터. 왜? 미리 사놓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네 번째, 대표적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는 뭐가 있느냐? 반도체,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에 메타,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시장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확실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뭐 미국 주식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 국내 증시니까. 자,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 그러면 미국은 저렇게 움직일 것 같고, 그러면 국내 4분기 주식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나라도 미국하고는 갭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뭐 테슬라가 간다 그런다면 우리가 2차전지가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나 반도체가 간다 그런다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러한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의 돈 흐름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미국 주식의 돈 흐름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국내 주식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4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발생하는 종목들, 턴어라운드, 이런 업종들을 기대 업종으로 놓고 이러한 종목들이 기대 수익률, 주가 수익률도 높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업종이 뭐냐? 2차전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지주사, 이게 지금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방산, 지주사.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역시나 2차전지고요.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가장 먼저 요즘 최근에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산하고 지주사 쪽도 보고 있어요. 알다시피 지주사 쪽들은 연말이 되면 될수록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주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는 게, 여기다 버틸 수 있는 게, 오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화장품,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종목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게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방산, 지주사, 화장품, 필수 소비재, 이것들을 원픽으로 놓고 여기 안에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도 종목군들이 있고 안에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저퍼주에다가 그 다음에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영업이익률 리포트, 내년에 성장치, 이거 계속 나오는 대로 제가 다 뒤적거려보면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잘 들으세요. 어차피 시장은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은 박스권으로 갈 거라 그랬어요. 자, 시장이 박스권으로 가게 되면 업종들이 다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2차전지 업종이어도 달리 별도로 움직여요. 이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상승장일 경우에는 업종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2차전지라고 엮여 있으면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시장이 박스권이나 하락장일 경우에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별도로 움직인다. 이해가시죠? 이거를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기업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 더 얘기할게. 힌트만 좀 드리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셀트리온. 이거는 뭐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광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삼양식품.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 자, 결론 냅시다. 결론. 4분기는 박스권 장세 이어질 걸로 보인다. 오히려 매매는 쉽다. 왜?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면 되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국면. 중국 증시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국내 증시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지언정 부정적인 것은 적다. 자, 한국 시장 지난 2004년 이후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국내 시장 빼고 전 세계 증시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만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큰 손들이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일본 시장도 올라가고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판단이 되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 돈 다 뺄 겁니다. 그러면 이 돈 뺀 게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올 거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으로 결국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은 10월달을 기점으로 10월, 11월, 12월 내년 초까지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기류가 흐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 밸류 시장 자체가 부각이 된다 그런다면 국내 시장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모습이 올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림은 나와 있다. 시장은 박스권이고 박스권은 쉽다.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야? 아까 지금까지 제가 업종들 얘기했잖아요. 업종에서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사고 팔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종목들 추려 놓았고 타이밍 보고 있고 때가 되면 매매를 액티브하게 진행할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VIP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는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슬슬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VIP 회원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